1937년 겨울 난징은 차갑게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평온이 아니라 폭풍 전의 침묵이었습니다. 도시 전체는 불안한 분위기에 잠겨 있었고 사람들은 다가오는 전쟁의 그림자를 느끼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상하이를 이미 함락했고 그 다음 목표가 난징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짐을 꾸려 도망치려는 사람들과 그냥 집 앞에 서서 막막한 표정으로 하늘만 바라보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도망칠 길이 없었습니다. 남은 가족을 버리고 떠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쟁의 발톱이 어디까지 뻗어올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겨울의 난징에는 공포와 절망이 서서히 공기를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1937년 12월 13일, 이날은 난징이라는 도시가 붕괴한 날이며 또한 인류사가 새겨야 할 비극의 서막이 열린 순간이었습니다. 난징의 방어선은 일본군의 공격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군인들은 후퇴했고 일부는 도시 곳곳에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군인은 도망칠 수 있어도 도시의 민간인들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거리에는 총성과 비명, 폭발음이 뒤섞여 울렸습니다. 전투가 끝난 뒤에도 도시에는 이상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 정적은 죽음의 그림자가 이제 막 내려앉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일본군은 도시를 통제하기 위한 규범이나 원칙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그들이 남긴 것은 무질서와 공포,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잔혹함이었습니다. 도시 곳곳에서는 문이 부서지고 집이 약탈당했습니다. 사람들은 갑작스레 들이닥친 군인들을 피해 벽 뒤에 몸을 숨기거나 아무것도 들지 않은 손을 들어 보이며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애원은 대부분 공허한 외침이 되었고 도시는 서서히 지옥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난징 대학살은 도시 함락 직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6주 동안 난징은 상상할 수 없는 참혹함에 휩싸이게 됩니다. 6주 동안 벌어진 사건은 전쟁이라는 단어로도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이고 조직적이며 인간의 존엄을 철저히 파괴하는 잔혹한 범죄였습니다. 일본군은 중국군 복장을 한 민간인이라고 주장하며 무기를 들지 않은 사람들까지 모조리 체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잡힌 사람들은 대부분 강가로 끌려가 총살당하거나 칼에 베어 즉시 목숨을 잃었습니다. 강가에 쌓인 시신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강물은 피로 물들었고 강을 건너던 배들은 시신을 치우기 위해 노를 멈춰야 했습니다. 어떤 날은 시신을 쌓아놓고 기계총으로 일제 사격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압이라고 불렀습니다. 도시는 걸을 때마다 죽음이 발밑에 밟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시민들은 어느 방향으로 걸어도 죽음의 흔적을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시기에 조용히 지나가는 하루는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매일이 학살이었고 모든 곳이 무덤이 되어갔습니다. 당시 일본군 일부는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놀라울 정도로 가볍게 여겼습니다. 놀이나 게임, 심지어 경쟁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두 장교가 누가 더 많은 사람의 목을 벨 수 있는지를 두고 경쟁을 벌였다는 기록은 지금도 믿기 어려울 만큼 잔혹한 장면입니다. 그 숫자는 신문의 기사로 실리기도 했습니다. 마치 스포츠 경기의 기록을 자랑하듯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그들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고통도, 절규도, 가족의 눈물도 그들 앞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처럼 취급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집에서 끌려 나왔고 들판으로, 강가로, 건물 뒤편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잔혹함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6주 내내 반복되었습니다. 도시는 하나의 거대한 공동묘지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난징 대학살에서 가장 깊고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는 여성들을 향한 폭력이었습니다. 10대 소녀부터 70세 노인까지, 심지어 갓난아기를 안은 채 도망치던 어머니까지 예외가 없었습니다.
성폭력은 조직적이었고 도시는 밤이 되면 여성들의 비명으로 뒤덮였습니다. 안전지대로 도망친 이들도 많았지만 일본군은 그마저도 무너뜨리곤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안전지대의 울타리를 넘어 여성을 끌고 가는 군인들의 모습이 빈번히 목격되었습니다. 당시 국제안전지대에서 활동하던 미국인 선교사 미니 보트리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난징의 밤은 결코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여성들의 비명은 도시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비명을 들으며 잠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하루에도 수십 명의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문을 걸어 잠그고 울타리를 지키고 또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녀도 지키지 못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난징의 여성들은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그들은 울부짖었고 그 비명은 도시의 하늘을 갈랐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들의 비명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난징은 약탈과 방화로 인해 도시의 원형조차 알아볼 수 없게 파괴되었습니다. 일본군은 먹을 것, 귀금속, 옷가지까지 모두 빼앗았습니다. 사람들은 평생 모은 재산을 단 하루 만에 잃었습니다. 불길은 도시 곳곳에서 치솟았습니다. 타오르는 불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집이 불타는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삶을 잃은 절망의 울음이었습니다. 난징이라는 도시는 더 이상 예전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터전도, 안전도, 희망도 모두 잿더미로 변해갔습니다. 난징 전체가 무너지고 있었지만 도시 한켠에는 작은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국제안전지대였습니다. 국제안전지대는 외국인들이 중심이 되어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공간이었습니다. 학교, 교회, 병원 등 모든 건물을 열어 도망쳐온 시민을 수용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독일인 기업가 존 라베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치당원이었지만 난징에서는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사람들을 지켰습니다. 그는 안전지대 울타리를 지키며 일본군에게 항의했고 때로는 몸으로 막아서기도 했습니다. 그가 남긴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문을 열면 사람들은 절규하며 달려들어왔다. 문을 닫으면 그 절규는 곧 비명으로 바뀌었고 우리는 그 비명 소리를 들으며 밤을 새웠다. 안전지대는 완벽한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일본군은 종종 울타리를 넘어 사람들을 끌고 갔고 그때마다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지대는 난징 시민들에게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 작은 울타리 안에서 사람들은 하루라도 더 살아남을 가능성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6주간의 학살이 끝났을 때 난징은 더 이상 도시라고 부르기 어려웠습니다. 거리는 시신으로 가득했고 시체를 수습할 사람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던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이 어디 있는지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 집은 이미 불타 흔적만 남았거나 문이 부서져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살아남았다는 사실조차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많은 것을 잃었고 상처는 너무 깊었습니다. 난징은 하나의 상처투성이 도시가 되었고 그 속에서 사람들은 다시 살아가기 위해 오랜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난징 대학살은 단순히 한 도시의 비극이 아닙니다. 전쟁이 인간을 어디까지 잔혹하게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역사의 경고입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고통을 다시 떠올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지 않는다면 비극은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난징에서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 고통 속에서도 하루를 버텨야 했던 생존자들, 그리고 가족을 잃은 채 텅 빈 도시를 바라보아야 했던 이들의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 곁에 조용한 흔적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시간은 멈췄지만 그들이 남긴 역사는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과거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를 조용히 일러줍니다. 비극은 단순히 숫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꺼져간 과정 속에서 무겁게 존재합니다. 그 무게를 잊지 않는 것이 미래를 지키는 첫걸음인지도 모릅니다. 난징이라는 도시는 지금도 침묵 속에서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침묵에는 슬픔이 있고 경고가 있으며 다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 조용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그저 차분하게 마음속에 새기면 됩니다. 과거를 기록하고 기억하는 일은 누군가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우리 모두의 작은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난징대학살, 인간이 만든 지옥의 기록편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범죄의 이면, 그리고 인간 심리의 어두운 단면을 다룹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